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활력증후 두 번째 파트 호흡과 혈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호흡이란 외부의 공기를 들이마셔서 산소를 체내에서 이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흡 과정에서 환기란 대기와 폐 사이의 공기의 교환을 이야기하고요. 확산이란 폐포 공기와 폐포 모세혈관의 혈액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 차에 의해서 교환되는 기전을 확산이라고 하죠. 체액과 전해질에서 확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선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호흡 조절은 우선 호흡 중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연수와 뇌교가 주 호흡 조절 중추인데 여러분 시험에는 연수만 나와요. 그래서 연수가 호흡 중추다 꼭 외워두시고요. 화학 감수체로는 중추 화학 감수체, 말초 화학 감수체가 있는데 중추 화학 감수체는 연수예요. 그리고 말초 화학 감수체는 경동맥체와 대동맥체가 있습니다. 예전 해부학 수업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정상호흡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성인의 정상호흡수는 12에서 분당 20회예요. 영아의 경우에는 30에서 분당 50회 정도 되고요. 어떤 책에서는 60회까지도 정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울고 버칠 때는 이렇게 호흡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측정 방법으로는 대상자가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도록 맥박을 측정한 후에 손목을 잡은 채 호흡을 측정하는 거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 체크해 드리고요. 여자는 흉부호흡을 하고 남자와 아동은 복부호흡을 해요. 그렇기에 여자는 흉부를, 남자와 아동은 복부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호흡수를 측정하고 깊이 양상을 같이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이 규칙적이라면 30초간 측정한 다음에 2배를 곱하면 되는데 불규칙하면 1분간 측정해야 된다는 것도 시험에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연령인데요. 영아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함에 따라서 폐 용량이 늘어나고 당연히 그에 따라 호흡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노인의 경우에는 폐 용량과 호흡의 깊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따라서 호흡수가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열이 나게 되면 당연히 빠른 호흡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돼요. 불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호흡수와 깊이를 증가시켜서 과도환기를 초래하게 되겠죠. 약물의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흡기 능력을 저하시켜요. 그래서 호흡수가 감소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몰핀으로 굉장히 잘 나오죠. 이런 문제가 꼭 기억해 두시고, 코카인의 경우에는 각성제이기 때문에 환기량도 증가시키지만 호흡수와 깊이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몰핀이 더 중요합니다. 꼭 암기하세요. 흡연의 경우에는 특히 장기간 흡연의 경우에는 기도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호흡수를 보통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변화가 아니겠죠. 그 다음 운동 역시 호흡수와 깊이를 증가시킨다는 거 이젠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높은 고도의 경우 특히나 고산 지역의 경우에는 산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호흡수의 증가를 초래하게 됩니다. 호흡과 맥박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되면 심장박동 자체가 맥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맥박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가스 교환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수도 함께 증가하겠죠. 호흡의 유형을 살펴보면 호흡수에 따라서 아까 12에서 20회가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분당.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이면 빈호흡, 그래서 분당 20회 이상이면 빈호흡이라고 하고요. 분당 12회 이하면 서호흡이라고 합니다. 과도호흡, 또 다른 말로는 과다환기라고도 하고요. 운동이나 불안, 대사성 산증 등으로 인해서 이 과도호흡이 초래되게 되는데, 운동불안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호흡이 되게 깊게 크게 된다는 사실을. 대사성 산증 역시 몸의 산증을 교정하기 위해서 호흡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호흡을 해서 CO2를 밖으로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호흡성 알칼리증을 초래하게 돼요. 호흡성 알칼리가 되면 대사성 산증을 어느 정도 교정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전 ABGA 수업에서 알려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시겠으면 이 수업을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쿠스발 호흡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대사성 산증으로 야기되는 깊고 빠른 호흡인데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대사성 산증은 두 가지죠. 심부전과 하나 더 추가하면 당뇨예요. 두 가지 호흡 다 대사성 산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호흡성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과다 환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냄새가 좀 달라요. 당뇨의 경우에는 케톤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냄새가 약간 달달한 과일향이라고 여러분 시험에 나오고요. 심부전의 경우에는 요독이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요독 때문에 혹은 암모니아 때문에 약간 암모니아 냄새라든지 혹은 쾌쾌한 냄새가 난다라고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두 개 차이가 있다는 거, 호흡에서 과다 환기는 같지만 과다 호흡을 통한 이런 냄새가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체인스토크 호흡 역시나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깊은 호흡기와 무호흡기가 번갈아 일어나는 호흡이에요. 특히나 여러분 시험엔 임종 시기에 호흡으로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꼭 임종 때만 이런 호흡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심부전이라든지 요독증, 약제 유발, 호흡 억제 상태라든지 뇌 손상 시 역시나 이 체인스토크 호흡이 올 수 있어요. 쉽게 무호흡이 나타나다가 호흡이 점점 커지다가 다시 호흡이 줄어들고 다시 호흡이 시작되고 점점 커지다가 다시 줄어들고 이걸 반복하는 걸 체인스토크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제 혈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혈액이 동맥을 순환하면서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는데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축기 압 먼저 살펴보면 심장의 수축기 때 좌심실에서 동맥 내로 혈액이 나와 생기는 압력이고요. 그럼 이완기 압은 당연히 이완기 때겠죠. 심장의 이완기 때 대동맥에 일시 저장된 혈액이 말초혈관으로 흘러갈 때의 압력.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실이 수축하면서 생기는 압력이 이 대동맥에 미치는 압력을 수축기압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심실이 이완할 때 이 안에 임시 저장됐던 혈액이 수축기 때는 이렇게 혈관이 늘어났다가 이완기 때 다시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그 쪼그라들 때 이 저장된 혈액이 말초혈관으로 흘러갈 때의 압력을 이완기압이라고 하는 거죠. 맥압이란 수축기압 빼기 이완기압이에요. 이런 부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알아두시고요. 혈압의 분류를 살펴보시면 정상혈압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수축기 혈압이 120, 이완기 혈압이 80 이하인 경우에 정상혈압이라고 하고요. 주의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9, 이완기 혈압이 80, 고혈압 전 단계는 130에서 139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 사이일 때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고요. 고혈압 1기는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9, 이완기 혈압이 90에서 99 사이일 때를 얘기하고요. 고혈압 2기는 160 이상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100 이상일 때를 고혈압 2기라고 합니다. 주의 혈압은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정상 혈압은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전 단계, 1, 2단계 역시나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혈압과 관련한 기본 정보를 살펴보시면 우선 커프인데 커프의 경우 어떤 크기가 좋냐? 팔이나 대퇴 위에 약 3분의 1을 덮는 정도의 크기가 적절하다는 거고요. 이런 크기가 적절하지 않을 때는 혈압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블레이더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혈압계에 있는 공기 주머니예요. 공기가 들어있는 주머니. 그 너비가 어느 정도 크기여야 되냐면 팔 대퇴 둘레의 약 40% 정도의 너비가 좋다는 거고요. 혹은 팔 중심부의 지름보다 20% 정도 넓은 것이 적절한 너비라고 합니다. 그럼 길이는 어느 정도가 좋으냐? 상박둘레의 약 80에서 100% 정도가 블레이더 길이로서 적정하다고 하고요. 보통 블레이더 너비의 2배 정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정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실 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진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형과 판형이 있습니다. 청진기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넓은 부위가 있고 위에 좁은 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부위를 판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좁은 부위도 역시나 청진을 할 수 있는데 그 부위를 종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형의 경우에는 심음이나 혈관음 등의 저음 측정 시에 보통 사용하고요. 판형의 경우에는 폐음이나 장음 등의 고음을 청진 시에 보통 사용하게 돼요.
이에 따르면 여러분이 혈압을 측정할 때는 보통 종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꼭 그렇진 않고요. 혈압 같은 경우에는 판형으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판형으로 듣죠. 그렇지만 종형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혈관음이기 때문에. 코르티코품이라고 해서 보통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면 1단계는 수축기 혈압이에요. 여러분이 커프에 압력을 줬다가 풀면서 처음 들리는 분명한 음이 수축기 혈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혈관벽에 진동을 일으키는 휙휙 소리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나올 수 있고요. 세 번째 단계는 힘차고 좀 더 강한 박동이 들리게 되는 거고요. 4단계에서는 소리가 작고 점점 저음으로 바뀌게 되고 5단계는 이완기 혈압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지 않기 전 마지막 음이에요. 그래서 수축기 혈압은 처음의 음, 이완기 혈압은 마지막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혈압의 측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있게 하는 게 좋고요. 옷을 팔 위로 완전히 걷어 올리는 게 좋고 환자의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에 이거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커프의 아래 부분이 팔꿈치 안쪽에 2-3cm 위에 오도록 한 후에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여유를 두고 감는 거죠. 이런 부분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상완동맥 부위에 맥박을 촉진하고 그 위에 청진기를 대야 되겠죠. 그 부분에서 음을 듣는 거기 때문에. 다음으로 혈압계의 바늘이 커프의 공기를 뺐을 때 정확하게 0이 되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요걸 체크한 이후에는 밸브 조정기를 잠궈줘야 되겠죠. 다음으로 평상시에 수축기 압보다 20에서 30mm 머큐리 정도 높은 지점까지 압력 밸브를 눌러서 공기를 넣어주는 거죠. 요 부분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밸브의 조절기를 열어서 수은주의 눈금이 초당 2에서 4mm 머큐리 정도의 속도로 공기를 빼야 되는 거고요. 처음 소리가 들리는 지점을 읽어야 되는 게 수축기 혈압이라고 알려드렸죠. SBP. 그리고 계속해서 공기를 빼면서 점점 소리가 작아지게 되고 갑자기 사라지는 지점의 숫자, 마지막 음이죠. 이완기 압이 되죠. 다이아스톨릭. 그 다음 밸브 조절기를 완전히 열어서 커프에서 공기를 완전히 뺀 후에 커프를 제거하고요. 반복 측정하고자 할 때는 최소 30초 여유를 두어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맥 우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30초 정도의 여유를 둬야 되고요. 여러분 시험엔 잘 나오진 않지만 가끔 간호사 시험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대퇴혈압을 측정하게 되면 상완동맥의 수축기 혈압보다 보통 10에서 40mm 머큐리 정도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팔보다는 다리 쪽이 훨씬 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제대로 혈액을 전달하려면 대퇴혈압이 더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압 측정 시 생기는 오류도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는 커프가 너무 좁거나 느슨히 감았을 때요. 그러면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혈압이 좀 높게 나오고요. 운동 또는 활동 직후의 혈압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수은 기둥이 눈높이보다 높게 있을 때는 혈압이 높게 측정되고요. 낮게 있을 때는 낮게 측정되게 됩니다. 팔이 심장보다 낮을 때는 역시나 팔로 가는 압력 자체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게 측정되고요. 밸브를 너무 천천히 풀 때는 이완압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혈압이 낮게 측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팔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넓은 커프를 사용했을 때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랑 반대이죠. 그리고 커프를 감은 팔을 심장보다 높게 했을 때, 그리고 수은 기둥이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을 때, 밸브를 너무 빨리 풀 때는 수축기압은 오히려 낮게 측정되고 이완기압은 높게 측정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밸브를 너무 빨리 푸나 너무 천천히 푸나 이완기압은 높게 측정됩니다. 그리고 밸브를 너무 빨리 풀게 되면 수축기압은 낮아진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조금은 수월하죠. 마지막으로 공기를 충분히 주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혈관에 가해지는 압박이 충분히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수축압이 또 낮게 측정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는 요 정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높게 측정되는 경우. 낮게 측정되는 경우도 보통 요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알아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하면 동맥의 탄력성이 감소하죠. 보통 나이가 들면 동맥경화증이 오잖아요. 동맥이
딱딱해지는 걸 동맥경화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말초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압이 보통은 상승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역시 교감신경 자극을 하기 때문에 앞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심박수 상승, 심박출량 상승, 말초혈관의 수축으로 혈관의 저항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죠. 흡연 역시 니코틴 때문에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혈관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게 되겠죠. 출혈의 경우에는 혈액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혈압이 하강할 수 있어요. 반면에 맥박은 빨라질 수 있겠죠. 보상기전에 의해서. 그 다음 신장질환의 경우에는 나트륨과 수분이 소변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정체되기 때문에 혈액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동하게 되면 심박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겠죠. 전신마취의 경우에는 뇌간에 있는 혈관 운동 중추를 억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운동의 긴장이 줄고 혈관 저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을 하강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신마취 이후에는 호흡 간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혈압이 하강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도 잘 체크해 줘야 되는 거죠. 오늘 수업하면서 강조드린 부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